회색빛 도시 곳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린 식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키워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집사라고 부릅니다. 식물과 집사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과 달리 표정도 없고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식물과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사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여기 다 이렇게 관리하시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딱 책에 잡혀놓으면 그냥 심심하면 나와서 이렇게 우리나 주고 분갈이나 해주고. 분갈이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분갈이 해줘야지. 우와. 분갈이 안 해주면 이거 큰거 아니야? 분갈이도 해주고 해야 꽃도 제대로 피고 그지 이게. 잘 자랄 때 그게 새 잎이 나오고, 예, 새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내가 키웠는데 꽃이 피고, 예, 그 식물은 변화가 있잖아요. 물론 반려동물들도 이제 키우면서 자라면서 변화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상태로 머물지만 식물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시기에 따라서 잎을 내는 시기, 꽃을 피우는 시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라서 내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봤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그게 잘 자랐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주변에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소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행복인 것 같아요. 식물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영양 성분이 부족해요. 오래돼가지고 흙이 아니면 얘가 아주 조금 척박한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그 성장점에 있는 그 생장점에 있는 새순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 잎이 떨어져요. 밑에 잎이 누렇게 되고 그래서 몸집을 줄이는데 새순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온 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하다가 그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얘가 말라서, 원래 다육이는 물을 자주 안 주는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물 주는 걸 까먹어서 이게 아주 흙이 극도로 말라서 얘가 죽어갈 때 잎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잎에서 새끼가 나와요. 아주 작은 새끼가.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만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수분을 이용해서 새끼를 낳고 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그러니까 잎 색깔이 다르죠. 이쪽 편이 약간 더 색이 바랜 느낌이 나죠. 거기가 아주 응애가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 치고 여기서 회복하면서 이런 게 다 새 잎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든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 어떤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게 서로 교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이 말을 못해도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게 식물들도 그거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식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확실히 더 잘 자라고, 그렇다고 막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막 물을 계속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식물을 키우는지 그거는 좀 전달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식물에 대해서 애착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 실패하는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대학동에 식물 기르고 있는 식집사 모임의 데니슨이라고 합니다. 40대고요.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한 지는 한 10여 년 됐고, 지금 식물 모임 같은 거 계획 잡고 준비하고 그런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까지 지금 챙기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것보다는 제가 챙김을 받는 거죠. 식물을 돌본다고 고생한다고 아까 보면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거 잘 안 사 먹어요. 주변 분들 자꾸 주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은 어떤 사이이세요? 어떻게 동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고요. 나이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식물 좋아하는 걸로 제가 식물 기르는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참여하실 거냐고 하니까 처음에 시큰둥 하더라고. 왜? 모르니까 식물들 본인이 길러본 적도 없고 식물들에 대해서 화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집에서 길러본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근데 대기 가시면은 지금 화분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발 집에다 이제 화분을 적당히 들여놓으라고 이제 거꾸로 충고를 해드리지. 제가 경험상 많이 들여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은 다 죽어서 나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를 수 있는 적당한 수에 한 3-4가지 정도만, 아니면 하루에 반 컵을 줘야 되네, 한 컵을 줘야 되네,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저는 그걸 항상 관찰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처음 길러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왜? 어쩌다 한번 보면 말라 죽어 있고, 어쩌다 한번 보면 이제 물이 많아서 과습으로 썩어서 죽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물량을 정형화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게 물 빠짐 좋은 흙에서 자랄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로 이게 저거야 내 거는. 요거? 우리 집에도 이거 있는데 우리 딸 게 이거야. 이거야. 우리 딸 거 내가 키우고 있는 거. 제일 쉽다고 그걸. 제 이름이 네로야. 아니 이름도 있어. 진짜요? 오. 그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치. 들고.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 다 말려주겠다는 그 반려식물을 벌써 한 3개 말려주었나 봐 나는. 나도 말려줄게요. 나도 마이너스 전문가라서.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많이 회개를 했어. 이게 과연 내가 식물을 말려주려고 이 반려식물을 가져온 것인가. 처음엔 이름도 지어줬는데 이제 이름도 못 지우겠는 거야 괜히. 이름 지어. 여튼 꽃집들한테도 저렇게 후원을 받는다. 심심치 않게. 그럼 저희는 이쁜 화분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지금 많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이게 고사리라고? 네, 고사리. 저도 고사리인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이거 흑우 종류 아니야? 고사리고요.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절벽 고사리. 푸지타 고사리. 흑우 냄새는 안 난다. 아니, 그 풀 냄새가 난다. 풀 냄새. 냄새 안 나요. 풀 냄새가 난다. 냄새가 안 나고 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거 국산은 아니에요. 나옵니다. 우리도 저 비슷한 고사리가 있긴 한데 저것도 수입. 아닌 것 같지만 재미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식물 가꾸면서 주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알아주네.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뭔가 싶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가꾸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식물 가꾸는 사람들, 화분 가꾸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이제 슬슬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그게 이제 슬슬 결실이 나타나는 거지. 뭐 그래요. 일단 갑시다. 더운데 갑시다. 식연을 꿈꾸며 시작한 모험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식물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물과의 연을 꿈꾸시나요?